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과 같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이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저희가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 날씨 굉장히 또 추운데,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나오면서 주문을 했어요. 핫팩 주문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감기도 또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기자 컨디션이 안 좋군요.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제 컨디션이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에 또 개인적으로 좀 이 눈 쪽에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눈 수술을 좀 받았으니까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좀 눈이 빨개요. 그래가지고 아직 좀 이제 뭐 그런 그 후유증이 좀 약간은 있는데 어쨌든 수술은 굉장히 또 잘 됐고 또 약간은 좀 회복 기간이 또 필요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는 얼굴도 부으신 것 같아요. 이건 아침이라 그래요. 자, 아침에 잘 먹어가지고 말이 없이 지금 수술과는 관련 없는 오해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방송 끝날 때쯤 되면은 붓기 톡톡 빠질 겁니다. 어쨌든 오프닝에서 저희가 요 얘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24시즌 종료한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 이제 아무래도 포스팅이 되겠죠.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다음 넥스트 이정우 선수를 이어서 이 메이저리그 넥스트 빅리거로 꼽히는 선수였던 만큼 이 김혜성 선수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혜성 선수가 키움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거의 확정을 했다고 해요. 이제 포스팅을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 시즌에 김혜성 선수가 큰 부상을 입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포스팅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김혜성 선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사실은 제 생각보다 여기서 오히려 김혜성 선수를 또 고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혜성 선수를 평가할 때 아니 이루수고 유격수도 아닌데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김혜성 선수가 유격수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발도 빠르고 어깨도 좋고 하는데 이거를 수비에서 아직 더 많이 못 쓰고 있다. 운동신경을 수비에서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김혜성 선수가 김하성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 와서 오히려 수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 최지만 선수랑 또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를 해보면서 최지만 선수도 이 선수 메이저리그 가면 통할 것 같은 선수 이제 야수랑 투수랑 이제 한 명만 꼽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투수 쪽에서는 이제 정우영 선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수 쪽에서는 단연 이제 김혜성 선수 얘기가 또 나왔는데 요번에 또 이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드글러브 그 수상 이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역시 김혜성 선수의 이름을 또 꼽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툴을 아직까지 게임 내에서 경기 내에서 다 못 쓰고 있다라는 평가는 지금 뭐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현재 평가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 파워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효성 선수가 웨이트 하는 거 보면 뭐 엄청 힘이 세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엄청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홈런으로 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다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센터 라인 이제 내야수니까 그러면 사실은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몇몇 특별한 선수를 제외하면 유격수, 이루수를 보는 선수 중에 홈런이 이렇게 적은 선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컨택 그리고 스피드 이런 부분을 살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이 김하성 선수의 성공 케이스를 일단 봤잖아요. 김하성 선수도 사실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 때 얼마나 사실 타격적인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웠으니까. 고생을 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일단 수비가 되니까. 수비가 되는 야수는 일단 박아놓고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김혜성 선수도 이런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장타력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된다면 진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한 명 더 보고 싶어요. 누구요? 조상우 선수. 조상우 선수. 사람들이 이제 좀 잊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죠. 조상우 선수도 내년 시즌까지 하면 포스팅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상우 선수가 메이저리그가 또 꿈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근데 군대 가기 전 모습만 보면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볼만한 수준 아니면 평속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전성기 시절에 폼을 좀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메이저리그
키움에서 5명째 이제 김혜성이 보내게 되는데 가면 6명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포스팅은 1명만 가능합니다. 키움에서. 그럼 박병호, 강정호, 김하성, 이정우, 김혜성 이렇게 이제 5명이나 또 이제 메이저리그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키움은 진짜 뭐 메이저리그 빅리거 양성소라는 얘기가 또 틀리진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 목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함덕주 선수, LG의 또 함덕주 선수도 이제 신분조회를 받았는데 뭐 저희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분조회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뭐 맞아요. 이제 신분조회를 받고도 진출 안 한 선수들도 많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 그냥 뭐 관심 정도 요 선수 누구냐? 지금 뭐 메이저리그와 계약하는 데 있어서 뭐 결격 사유가 없느냐 뭐 이 정도 이제 체크해보는 수준인데 그걸 떠나서 뭐 우리가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의사가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도 뭐 끄덕끄덕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함덕주 선수는 이제 사실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의 의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메이저리그 쪽에서 먼저 이제 또 신분조회가 들어왔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도 괜찮은 불펜 투수들이 좀 많이 부족해지고 그런 투수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괜찮은 불펜자원 한 명이라도 킵해놓기 위해서 이런 선수들을 모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함덕주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고 또 누군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신분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쪽에서도 이제 KBO 리그나 일본 리그를 좀 많이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올해 기록만 보면 사실 1점대 불펜인데 FA라고 하니까 얘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스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선수 본인에게는 좀 도전의 의미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포스팅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또 원소속 구단에서 4년을 더 뛰어야 되는 건데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FA 자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도 FA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좀 약간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선수 본인의 생각이 어떨지 요거는 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죠. 맞습니다. LG 트윈스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지금 오프 시즌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LG에서 방출된 송은범 선수는 현역 생활 유지하겠다, 현역 생활 이어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정용 선수 올 시즌 정말 잘해줬는데 12월 18일에 또 결국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정주현 선수는 또 우승하고 은퇴를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뭐 기대치만큼 또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우승을 또 보고 은퇴하는 게 정말 또 행운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채팅창에서도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메이저리그 관심 갖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특이폼이잖아요. 또 이제 함덕주의 특이한 폼 좌타자들 잘 못 칩니다. 페트로케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이 좌완 불펜 귀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는 야구 선수여 키움으로 오라 이 맛에 또 키움팬 합니다.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충분히 거. 그럴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면 또 댓글까지 또 상황했습니다. 놀라운 대전왕자 인기 문동주 신인왕 기념상품 하루 만에 구단 역대 최다 2억 매출 찍었다. 와 아이돌이네요. 이거 굿즈 보셨죠? 이거 꽤나 진짜 신경을 많이 쓴 하나가 잘해요. 저런 굿즈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성도 뭐 그냥 단순히 뭐 유니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구성을 또 다양하게 해놨단 말이야. 뭐 포토카드 같은 것도 있고 또 무슨 야 이거 진짜 내가 문동주 선수 팬이라면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성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팬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동주 선수 본인도 근데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이 사주시고 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구단에서도 그만큼 자기를 어느 정도 대우해주는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제 또 제가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 또 봤는데 거기서 이제 대만 선수가 선발 투수 시러시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가 이제 대만 리그에서도 몇 경기를 안 뛰었더라고요. 구속이 상당히 빠른 선수인데 팀에서도 그 선수를 좀 미래의 이제 주축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데 문동주 선수도 하나에서 그만큼 이렇게 미래의 주축으로 키우기 위해서 케어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선수 굿즈가 나오는 게 사실 KBO 리그에서 굉장히 또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이 문동주 선수의 스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팬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선수를 아끼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주제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또 김창덕 의원님 그리고 또 이제 이정민 기자님이죠. 이제 본캐 부캐 또 넘나드시는 오늘 롯데 팬 이 기자님을 또 모시고 나왔으니까 한번 또 롯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가 찰리 반즈에 관심을 둔 메이저리그 구단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롯데 찰리 반즈 선수 올 시즌에 뭐 교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시즌 끝까지 완주를 했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롯데는 반즈와 재계약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MLB 구단이 반즈 영입에 흥미를 보인다. 현재 반즈는 공식적으로 FA 신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MLB 네트워크의 존 모로시 기자의 또 소식이었습니다. 보도였습니다. 이 기자가 또 나름 그래도 공식력이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좀 불안하실 수 있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메이저리그 쪽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윈터 미팅이 있는데 네.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수들의 이제 그 상태가 교통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반즈 선수도 메이저리그 쪽이 이제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게 확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면 이제 반즈 선수 입장에서도 메이저리그 또 잘 안 오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매치에서 뛰고 있는 레일리 선수 케이스처럼 이제 불펜으로라도 좀 잘하면 최근에는 이제 불펜 연봉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즈 선수가 한번 도전을 한다면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 롯데는 이제 어쨌든 반즈 선수가 플랜 A로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반즈 선수하고의 계약이 힘들어진다면 뭐 외국인 없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 플랜 B를 아마 컨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이 반즈 같은 경우도 또 FA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함덕주 선수도 신분 조회를 받는 그런 이제 시대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의 좌완 투수가 드문 상황이고, 맞아요. 이 좌완 투수가 뭐 각 팀마다 뭐 몇 명씩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풀리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또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오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불펜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왼손 투수 자체도 이제 뭐 여기가 없으면 거기도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즈나 함덕주나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메이저리거 하면 어쨌든 불펜 중에 평속이 뭐 100마일까지 나오는 그런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반즈나 함덕주 같은 스타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면 그렇죠.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레일리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레일리 선수 케이스에 따라서 또 반즈 선수도 함덕주 선수도 메이저리그 계약을 도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반즈 선수의 통산 KBO 리그 성적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유니폼 입고 2시즌 동안 61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356.2이닝 동안 23승 22패 307개 탈삼진, 평균 자책점 3.46. 그래도 좋아요. 외국인 투수로서 굉장히 또 안정적인 성적을 또 찍어줬습니다. 롯데 팬으로서 또 반즈 선수 2년간의 활약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 올 때는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선발 투수로서의 기록 자체도 많지 않았고, 또 서번트 기록을 봤을 때 반즈 선수의 페이스트볼 9위 자체가 구속도 좀 평범한데 회전수도 상당히 뭐 그냥 하위권에 속하는 그런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슬라이더의 제구력이라든지 또 뭐 디셉션 그리고 독특한 팔각도 이런 부분으로 또 살아남은 선수인데, 2년간 일단은 내년에도 만약에 반즈가 남는다면 충분히 올해같이 3점대 10승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상수가 되는 역할을 해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반즈 선수가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에는 뭐 월간 MVP 후보가 맞아요. 될 정도로 4월에. 진짜 뭐 압도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제 타자들이 적응하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 초반에는 사실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때의 부진은 좀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그 체력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까지는 반즈가 선발 투수로 그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인데 네네. 2022년에 너무 많이 굴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4일 휴식 후 로테이션을 초반부터 가져,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좀 안 좋았는데 그게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5월 달부터는 반즈 선수가 또 좀 한번 다듬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부터는 또 괜찮았으니까 내년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4일 로테이션의 부작용인 거죠. 월양님께서 말씀하셨고, 반즈 6개월은 에이스급인데 체력이 약하다. MS23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닝 수도 너무 많았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는 2시즌 동안 선발 투수로 안착을 한 만큼 뭐 내년에는 이런 이슈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롯데 입장 언제까지 사실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올 시즌 끝난 다음에 김태형 신임 감독과 의견 나누고서 기존 외국인 투수 2명과 재계약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반즈 선수는 빠른 결론을 내리는 대신에 메이저리그 복귀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윌커슨 선수는 지난달이었죠. 그쵸. 이미 총액 95만 달러의 재계약을 완료를 했는데 반즈 선수가 계약이 조금 늦어지면서 대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에서도 보기도 했었는데 이 딜런 피터스 선수와 계속 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연결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딜런 피터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이제 정리가 10월 달에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좀 봤는데 아직까지 근데 계약이 뜨려면 뜰 수 있었는데 안 떴던 거 보면 이 선수가 A는 아닌 것 같아요. 롯데 입장에서 네네. 플랜 B로 보이고 플랜 A가 반즈였던 것 같아요. 재계약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윌커슨하고 계약도 상당히 빨리 한 거거든요. 지금 재계약이 된 선수가 케이시 켈리 그리고 오스틴 딘 그리고 윌커슨 이것밖에 없는데 네네네. 그 이유 자체가 반즈하고는 올 시즌에 좀 길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롯데. 그래서 미리 윌커슨을 잡아놓고 빨리 잡아놓고. 반즈하고 어쨌든 재계약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안 된다면 딜런 피터스 같은 다른 자완 투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롯데의 그 플랜 B는 역시 좌완 투수라는 거, 좌완 선발 투수라는 건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롯데 잔류와 메이저리그 도전을 놓고 고민 중인 반즈 선수의 입장입니다. 한국에 남는다면 안정적으로 적지 않은 액수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받아낼 수 있는 거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더 큰 또 엄청난 뭐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금액적인 보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팬으로서 반즈 선수 롯데에 남았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국인 투수 뭐 너무 또 질질 끌리면 사실은 이게 맞아요. 이 플랜을 구상하는데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더 좋겠다? 저는 사실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 시작할 때 바랬던 게 딱 두 가지 있었거든요. 네네네. FA 전준호 안치홍 다 남고 롯데 팬으로서 반즈하고 윌커슨도 재계약을 하고 둘 다 남고.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는 사라졌잖아요. 그쵸. 그 FA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네. 가능하다면 저는 반즈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투수를 또 구하려고 하면 새로운 왼손 투수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쵸. SSG만 하더라도 메카티 선수를 시장에 풀어버렸거든요. 메카티가 절대적인 기량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잔부상이 문제였고 그렇죠. 이렇게 또 완벽한 선수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즈 정도만 되면 충분히 괜찮은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반즈가 레일리처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새로운 계약 좀 더 큰 계약을 위해서 메이저리그 도전을 한다면 박수를 치면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롯데가 반즈가 별로다. 그래서 다른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BREA님께서 네이버에서 반즈는 변화구자구 좋고 경기 운영이 되는 선수입니다. 스파크맨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얘기가 스파크맨과 비교할 만한 선수는 그렇죠. 또 드물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롯데 입장에서도 반즈 선수와의 재계약이 일단 1순위인 것 같은데 재계약이 무산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또 준비 맞아요. 중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딜런 피터스도 후보에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올해 KBO 리그 MVP 패디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소속팀을 찾지 못한 대역급 선수. 사실 요번에 이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약간은 좀 한파가 불어닥친 맞아요. 구단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중계권 계약에도 날아가면서 좀 재정 긴축에 나선 팀들이 이 선수가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논텐더로 풀린 맞아요.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뭐 KBO 용병으로 썰이 들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와 얘가 온다고 이런 선수들이 많은 이유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 그렇죠. 롯데자이언츠도 사실은 더 큰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고서 영입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뭐 시장에 있기는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타임라인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리 계약을 해버리면 이제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니까. 그쵸? 근데 순간적으로 확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논텐더 쪽에. 근데 그런 걸 잘 봐야 될 텐데 롯데가 사실은 제가 야구를 본 이후에 이런 네. 식으로 좀 기민하게 대처하는 건 잘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또 만약에 반즈가 간다면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준비는 하고 있는 팀에게 결국은 이런 행운도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패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5선발을 거의 뭐 풀타임으로 뛰었던 선수이니만큼 이 영입이 됐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얘가 왜 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왜 와? 라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프런트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성민주 단장에서 맞아요. 이제 새로운 단장 신임 단장이 또 왔고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뭔가 더 대박을 노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 부분도 아마 딜런 피터스 자체가 던지는 공의 구위를 보면 사실은 반즈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150이 넘는 공을 경기 중에도 여러 번 보여주는 선수고 변화구의 각도도 좋은데 결국은 또 몸 상태에 대한 if가 남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뭔가
고점이 높은 선수를 컨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약간 반즈는 이제 고점이 확 높진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쭉 가는 선수인데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프런트가 눈에 띌 수는 없으니까 네네. 뭔가 그러기 위해서 고점이 높은 어느 정도 복권을 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새로운 단장 그리고 새로운 감독 거기다가 그 감독이 보통 감독입니까? 그럼요. 김태형 감독이니만큼 현장에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프런트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 선수 단추를 끼우는 게 워낙에 또 이제 KBO 리그에서는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좀 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준혁 단장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네요. 채팅창에 박 단장님 화이팅. 유니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들어오신 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 뭐 굉장히 여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박준혁 신입 단장에 대해서. 일단은 박준혁 단장이 오고 아무것도 사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상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전주는 잔류밖에는 일단 어쩔 없죠. 특히 여론이 좋은 이유는 뭐 전임 때문이겠죠 이거는. 네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단장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선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것도 박준혁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좋은 여론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또 또 이제 또 발목 잡는다 그렇죠. 현장 발목 잡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맞습니다. 박준혁 단장 그래도 롯데에서 평도 좋았고 전 단장에 대한 또 반사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그렇죠.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돌비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둘만 제대로 뽑아도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음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롯데자이언츠 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FA 시작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내년에 좀 기대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기대도 기대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안치홍 선수가 빠진 거는 적은 타격은 아니기 때문에 맞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씩 요즘 밤에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롯데 내야를 내년에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크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도 머리가 상당히 나쁠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김태형 감독이 이런 상황이 또 익숙한 감독이니까 네. 두산에서만 하더라도 FA가 진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민영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선진이랑 최항 그리고 진해수 트레이드 경기 만족하시나요? 또 2차 드래프트와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선진 선수를 말씀드리면 롯데에서 그래서 좀 필요한 카드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야를 어떻게 구상해야 할까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네. 오선진 선수는 올 시즌에 2023 시즌이죠. 유격수, 2루수, 3루수 다 본 기억이 있고 그 유격수, 2루수, 3루수 모두 볼 때마다 크게 문제가 없이 수비를 했기 때문에 네. 롯데에 맞는 조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진해수, 최양도 뭐 어쨌든 긁어볼 수 있는 자원을 하나라도 더 데려온 거니까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내야 뎁스를 보강하기 위한 영입이다. 그리고 또 이제 불펜 뎁스도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이 초점을 맞춘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함을 밟고 가다니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이정민 기자는 팬입니다. 내년에도 롯데 중계 해주시나요? 내년 롯데 성적 몇 위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하셨습니다. 성적은 일단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도 봐야 되고 그렇죠. 아직 뭐 FA가 끝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중계는 할 예정이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것도 또 많이 또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롯데자이언츠 입중계는 또 이제 김창덕 채널 e스포츠 외식 채널에서 많이 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LG 트윈스 얘기. 이게 참 우승하고 나면은 또 이제 후폭풍이 있습니다. 이제 FA 맞아요. 선수들도 또 있고 또 이제 연봉 협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임천규 선수와 함덕주 선수 이 두 투수들에 대한 FA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차명석 단장 FA로 시장에 나온 투수 임찬규, 함덕주 잡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FA 결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준우 선수가 4년 최대 47억 원에 롯데 잔류했고요. 안치홍 선수는 4+2년 최대 72억 원. 근데 사실 이 정도 조건이면은 저는 이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하나가 너무 잘생겨졌다. 하나로 이적을 하면서 보상금 200%를 선택을 했고요. 고종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2년 최대 5억 원의 기아 잔류. 김재훈 선수는 4년 최대 58억 원의 KT에서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보상 선수 문용익 선수 보상금 100%까지 또 KT가 선택을 했고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4+2년 최대 78억 원.
와 리코 또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박 계약도 이걸 또 이뤄내면서 해내냈습니다. 네, 두산에 잔류를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FA 시장 분위기 좀 금액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여태까지의 이 계약한 선수들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이제 명단을 쭉 볼 때 원래 나왔어야 될 선수들이 장기 계약으로 묶이면서 뭐 박세웅 선수라든지 그렇죠. 좀 많이 묶이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심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찬바람이 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리코의 위험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잘 받는 선수들은 잘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 붙는 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단들이 지갑을 잘 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좀 안치홍 선수야 어쨌든 롯데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뭐 출혈을 내줬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네. 잔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들리는 썰로만 봤을 때는 뭐 경쟁하는 팀들 뭐 기아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팀들이 좀 다소 발을 뺀 모양새다라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맞아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78억 와 두산의 잔류를 선택했고 뭐 물론 두산에 꼭 필요한 강타자이긴 맞는데, 했지만 이 정도 야 이게 진짜 돈복 있는 선수들은 뭐가 있어도 있다라는 거 좀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보다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은데 특 A급 선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BFA 단연 계약으로 빠지면서 FA 계약 선수들 몸값 다소 좀 주춤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를 찍고 있다. 이번 FA 시장도 여전히 뭐 대박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맞아요. 차지한 LG 팀 내 FA는 임찬규, 함덕주, 김민성 선수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남은 FA들 중에서 A급으로 평가받는 임찬규와 함덕주 협상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임찬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큰 맞아요. 선수이다 보니까 웬만큼만 좀 이제 자존심 맞춰주면, 세워주고 예. 좀 챙겨주고 이러면은 잔류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차명석 단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일단 우승을 한 팀이잖아요. 29년 그렇죠. 만에. 예전에 제가 어디 최준석 선수가 어디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팀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그 시즌이 괜찮았을 때는 일단은 그 멤버 그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하.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멤버 한둘이 빠져버리면 그때의 느낌이 다음 시즌은 재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기록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선수가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도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임창규, 함덕준 특히 더군다나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고우석 선수가 이제 포스팅이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래요. 정우영 선수도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 내년에도 안 괜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정용 선수도 입대를 했고 어느 정도 투수진에 출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창규나 함덕주를 LG가 놓치게 된다 그러면 또 LG가 잘하는 그 투수 뎁스 야구를 못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룹 업무 보고 때문에 FA 협상 잠시 밀어놨던 차명석 단장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또 나섰습니다. 임찬규 선수 뭐 다들 아시다시피 FA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선발 투수 자원이고 맞아요. 함덕주도 불펜 투수 중에서 톱3에 꼽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에 또 활약으로 A 등급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 30일 임찬규 선수의 에이전트 이해랑 리코스포츠 대표와 만남을 한 차례 또 가졌죠. 공교롭게 이날 오전 양석환 선수 계약이 또 터지면서 오늘은 일단 얘기를 이런 날에는 괜히 얘기하다가 페이스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예상을 뛰어넘는 계약들이 이어지면서 일단은 제대로 협상안 꺼내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리코스포츠의 에이전시 소속이니만큼 약간 생각보다 금액을 더 얹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반면에도 또 이제 임찬규 선수의 또 팀에 대한 애정이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LG 입장에서도 샐러리 캡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SSG 막 선수들 터져 나가는 거 보십시오. 이것도 사실 샐러리 캡 문제 때문인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최주환 선수를 굳이 내보내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정우영 선수도 이제 병영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FA로 풀리게 되고 점점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올 텐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LG 입장에서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김재윤 선수가 기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하. 김재윤 선수가 4년 58억을 받았는데 막상 또 김재윤 선수는 삼성에서 바로 이렇게 컨택이 들어와서 데려온 간 거잖아요. 근데 임창규나 함덕주가 그 정도로 다른 팀에서 확
끌어당기는 건 없지 않나 일단은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협상을 잘 해보면 적절한 가격에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재훈 선수의 58억 원, 뭐 임찬규 선수는 아무래도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뭐 이 근처에서 이 비슷한 금액에서 형성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불펜 투수이기도 하고 또 김재훈 선수는 마무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함덕주 선수는 또 셋업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건은 사실 또 이변이 있죠. 이제 저희가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이저리그 신분조회 아니 그럼 생각해 보면. 이게 4년 최대 만약에 예상을 했을 때 4년 최대 40억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4년에 한 350만 달러란 말이에요. 이제 그 해외 이제 뭐 메이저리그 진출을 이제 했을 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1년에 100만 달러만 받아도 이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FA이기 때문에 함덕주 선수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또 FA가 되는 거죠. 또 FA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좀 약간 고민이 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약간 변수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변수예요. 국내 네. 구단이 아니라 해외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함덕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가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메이저리그하고는 사실은 맞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부상 위험이 있고 메이저리그는 1년에 우리 KBO 리그보다 훨씬 많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162경기니까 터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함덕주는 사실은 좋은 선수고 잘하는 선수 맞지만 터프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가 좀 필요한 선수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도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이저리그를 가려면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잘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첫 FA니까 함덕주도 그렇고 임찬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우규민 선수도 들어온 게 신분조회다. 뭐 정우현 선수가 받은 것도 또 신분조회다 네.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때랑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신분조회가 곧바로 뭐 메이저리그 진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건 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KBO 리그의 그 위상 자체가 과거와 비교해서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김하성 선수의 성공도 또 있을 것이고 다른 역수출 외국인 선수들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KBO 리그에서 이 정도 하면 이쪽 왔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는구나. 이 정도의 그 계산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앞서 대여급 FA 선수들의 계약이 예상보다 또 금액이 또 높게 형성이 되면서 임찬규와 함덕주 선수의 또 협상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됐습니다. 이해랑 대표 안치홍 선수, 양석환 선수의 계약을 4년 한 6년 이 뮤추얼 옵션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2년을 뒤에다가 붙이면서 선수 친화적인 계약까지 이끌어냈어요. 이게 임찬규 선수의 협상도 그러면 4년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기 계약까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안치홍, 양석환보다 함덕주, 임찬규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근데 이들도 어쨌든 뮤추얼 옵션이긴 하지만 플러스 2년을 받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6년 계약을 받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도 그 이상의 계약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허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4 플러스 3년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리코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수가 4년 계약을 했을 때 딱히 만족할 만한 오퍼가 안 온다 면 플러스 2년을 붙여가지고 FA 계약 볼륨을 좀 키워주는 그런 식의 총액을 좀 크게 보이게 그렇게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선수들한테 이거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뭐 메이저리그도 이 주마다 이 세금이 또 있잖아요. 주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계약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텍사스는 주세가 0%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높고, 그렇죠.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실수령액보다는 그 보장 계약 규모가 이 언론에 공개되는 게 무조건 큰 거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국내 선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플러스 2년 사실 이거 뭐 실행될지 안 될지 뮤추얼 옵션이면 사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둘 다 실행한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제 실행이 되는 게 뮤추얼 옵션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71억, 72억, 뭐 최대 78억 이러면은 자기의 브랜드가 좋아지는 커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신 거 신빙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차명석 단장 계속 만나면서 이 간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임찬규 선수, 함덕주 선수 이정민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엔 적절한 계약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적절한 계약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계약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욕을 먹을 각오라고 좀 말씀드리면 저는 김재윤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김재윤 선수 얘기를 하는데 김재윤 선수는 최근 몇 년간 한 3, 4년간 KBO 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로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삼성이 영입할 때 얘만 데려오면 세이브, 이 마무리 투수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보장이 있으니까 데려온 건데 함덕주 입장에서는 괜찮을 때는 김재윤보다 더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임창규는 사실은 올해는 정말 좋았지만 지난해는 또 별로였고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너무 심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몸값을 봤을 때는 김재윤보다 많이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거는 또 적절한 계약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진짜 적절한 적정가가 없습니다. FA 사실은 양석환이 4+2년 78억 이거 누가 솔직히 적정가로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안치홍 선수도 72억 원. 물론 좋은 선수지만 너무 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받으면 그게 적정가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라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뭐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약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게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해온 거는 너무나도 또 훌륭했지만 사실 올 시즌에 KT에서 다소 좀 불안한 부분을 좀 보였다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도 좀 있긴 하고. 그렇죠. 이게 FA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잘할 선수한테 좀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동안 해온 거를 보고 또 주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김지훈 선수 못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함덕주 선수랑 임창규 선수가 올 시즌에 더 잘한 만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남은 선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많아도 요 근처에서 좀 형성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영란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함덕주 에이전트도 뻔히 메이저 못 갈 거 알면서 협상용으로 연기 피우는 거 보이는 이거는 진짜 오해신 게 MLB에서 한 거지. 이게 오해신 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신분조회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어떤 30개의 구단 중에 한 구단이 함덕주 선수가 좀 궁금합니다. 이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요청을 해주십시오 해서 이게 들어온 거지. 에이전시에서 메이저리그 구단에게 함덕주 조금 저 신분조회 좀 요청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 엄청 능력자입니다 사실. 그게 되면 그러면은 국내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시다라는 아마 함덕주 선수도 들어올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역으로 함덕주 신분 요청으로 에이전시가 몸값 불릴 명분을 잡을 수도 있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메이저리그 진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뭐 여기에서는 뭐 이 구단들이 좀 가지 말고 남아 이러면서 조금만 얹어줄 수도 있는 거는 뭐 사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란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석환 선수의 FA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보면 양석환 선수가 내년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91년생인가요? 맞나요? 예, 91년생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나이적인 측면보다는 올 시즌에 양석환 선수의 바비비 좀 높더라고요. 평년보다. 근데 바비비 평년이었을 때 성적이 가장 그냥 평균적인 양석환의 성적은 오히려 2022년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면 양석환 선수가 좀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2023년을 보고 잡았다면 근데 2022년에 그냥 타율은 조금 높진 않지만 그냥 20홈런은 칠 수 있는 타자 이렇게 본다면 그냥 괜찮은 만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산이 보기 나름인 거죠. 어차피 적정가는 없는 시장이고 우리는 그냥 20홈런을 사고 싶다 싶어서 산 거면 그건 만족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더 터지거나 이런 걸 바라고 샀다면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두산 팬 입장에서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저희가 뭐 사실 뭐 거품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KBO 리그에 거품이 어딨냐. 어차피 다 모기업에서 돈 내려가지고 사는 건데 뭐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아니 단독 협상에다가 나이도 또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일단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활약해 주면 그걸로 또 충분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LG 팬입니다. 4년에 각각 임찬규 40억, 함덕주 35억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들국헌님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이러면 여기 한 10억 정도 또 붙더라고요. 협상하다 보면은 좀 붙기는 붙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임찬규 선수와 또 이제 함덕주 선수에 대한 얘기까지 또 나눠봤는데 김민성 선수 얘기를 저희가 또 빠뜨렸네요. 김민성 선수도 뭐 공수 능력 돋보이는 유틸리티, 백업 주전 뭐 요 정도로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입장에서도 이 김민성 선수를 잡을지 말지 요거는 좀 약간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신민재 선수가 빵 터져주면서 2루 고민이 해결이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백업에 걸맞는 아까 고종욱 선수가 받은 계약에서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정말 김민성 선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만약에 FA 등급제가 C등급이었으면 네네. 생각보다 더 괜찮게 대우받고 갈 수도 있었어요. 내야가 구멍난 팀이 적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B등급이면 그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요. 사실 B등급 보상 선수 자체가 뭐 좋은 선수가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88년생의 선수를 데려오는데 우리 선수 한 명, 특히 뭐 유망주 나이스 이러면 심리적인 그런 부분 벽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김민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겠죠. 아 그러게요. 이게 보상금만 내주는 거랑 어쨌든 또 다릅니다. 보호명단 뭐 몇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팀 입장에서는 애매한 선수들에게는 약간 좀 이 보상 선수 제도가 꺼려질 수 있는 영입에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민재나 임창민 등 C등급 선수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머메이드 걸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붙겠죠. 아무래도 마무리 투수로 올해 키움에서 괜찮게 했기도 했고 키움에서도 필요한 조각이고 다른 팀도 뭐 불펜 보강으로 한다면 약간 진짜 정말 C등급이니까 또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데 장민재 선수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딱 작년에는 괜찮은데 올해는 또 FA 앞두고 또 성적이 또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오퍼를 많이 받을 만한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행 대체 언제 확정되려나 돌비수님 말씀하셨는데 요게 또 이제 이해량 대표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가는 길 아우 무서워. 거기가 완전 뭐 대구 시내라고. 좀만 더 가면 대구 시내라고. 찾아내시더라고요. 그거 어딘지 거기를. 아우 무섭습니다. 이거 뭐 어디였지? 지리 갤러리? 뭐 이런 데다가 질문하면 뭐 다 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대구 근처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아 삽상으로 삼성 만났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르죠. 일단은 뭐 뭐 서로 접점을 좀 찾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키움과도 또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FA 시장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이 계약들 소식 터지면 뭐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또 통화를 통해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아 대구 시내 알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반말을 해? 경산역 지나친 사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해 거기서 그 조금만 들어가면 대구 시내라며. 거기서 들어가. 저도 들었어요. 뭐 어디라 그랬더라?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엄청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에? 5km 정도만 들어가면 뭐 바로 시내라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찾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음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창규 선수 데뷔했을 때 파이어볼로였다가 암흑기 시절 혹사당하고 이것도 야구냐 신문 1면을 또 장식하고 몇 년 전부터 퐁당퐁당 던지다가 2023년 와서 국내 선발 폼 떨어 나갈 때 갑자기 기량 상승해서 우승 도와준 임창규 선수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진짜 이 LG 팬 여러분들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오지환 선수만큼이나 저는 이제 임창규 선수가 LG 팬 여러분들에게 아픈 손가락이자 정말 고마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의미가 그 후원해 주신 그 댓글에 뭐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임창규 선수 루키 때 진짜 이대호 선수를 상대로도 씩씩하게 150 던지고 그랬던 시기도 있었고 또 한때 진짜 막 몸 수술하고 이러면서 또 거의 데드함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완전 기교파로 바꾸고 하면서 힘들었는데 또 사실 완전히 또 올해 부활을 해서 팀이 오랜만에 우승을 할 때 본인이 또 한몫한 그런 부분 보면서 참 FA 때도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끊는 게 또 다른 팀 유니폼 입으면 어색할 것 같아요. 임창규 선수는 이렇게 되는데. 네. 아 그리고 또 워낙에 이 또 차명석 단장과 이 케미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저는 그 에피소드 듣고 너무 진짜 감동을 했던 게 이제 임창규 선수 이제 부친상 당했을 때 차명석 단장이 또 찾아가가지고 조문한 다음에 이제 제게는 아버지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안아줬다는 그 에피소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와 저거 다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케미가 가능하다라는 게 참 너무나도 또 예쁜 관계가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임창규 선수 응원합니다. 좋은 계약했으면 좋겠네요. 박미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도 잘 끝나서 또 앞으로도 이 LG에서 뛰는 원클럽맨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서건창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키움 재입단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미 근데 키움에서는 서건창 선수에게 제의를 했다고 마지막은 우리하고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건창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조금 맞추고 해서 서건창 선수도 다시 이제 또 고척돔에 돌아오는 게 또 아름다운 또 키움 팬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좋은 거기도 한데 메이저 사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정우 선수도 가고 김혜성 선수도 가고 하고 좋은 거긴 한데 또 우리 팀에서 선수들이 남아있지 않는 건 또 그렇거든요. 근데 또 예전에 잘했던 선수가 또 와가지고 또
마음이 편해서 부활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건창 선수 한 최근 몇 년은 정말 부진하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면 또 키우면 고참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서건창 선수도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니만큼 또 이런 거 이 친정팀으로의 또 복귀 친정팀이라고 엄청 그런가? 하여튼 뭐 전성기를 누렸던 그렇죠, 팀으로의 복귀가 약간은 좀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또 40분 좀 넘게 같이 방송을 좀 이어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FA 얘기들 또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또 이제 나와주셔서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또 다음 주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 목요일 날에 또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지금 시청하신 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1,500분 가까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아직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